5월 14일 JBC가 방송, JBC다 방송 동시 진행합니다. JBC가 방송에서 라이브를 하면요, JBC다 방송에서 라이브를 하면 JBC가 방송에서는 녹화로 올릴 수 있습니다. JBC가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 영상을 무단 침해해가지고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지금 장기간 가방송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장기 지금 가방송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JBC다 방송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이쁘다고요, 그 손주가 할아버지 코트를 갖고 놀면요, 그놈이 새끼 막 깃방망이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 있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영리입니다. 영리. 뭐냐, 용의 이 바늘, 이 비늘입니다. 비늘. 용의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아주 열받아 가지고요, 그 건드린 사람 뒤집니다. 그래서 영리란 말은 임금님이 아주 노여움을 나타낼 때 이러는 말을 영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탄파들은 사기탄핵파들의 준말입니다. 사탄파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탄핵무효권입니다. 그리고 탄핵무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자유우파 국민들을 소위 비화, 멸시, 갈시했을 경우에는요, 그는 죽습니다. 누가 죽이는지 압니까? 하늘이 죽여요. 하늘이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이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에게 갖다 바쳤으면요, 정말 이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합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왔습니까? 바로 김무성이 등 사탄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와 살집을 뜯어먹었던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대역적 죄를 지었지 않았다 그러면요, 오늘날 저 파주에 있는 카라스 형도, 저 그제에 있는 우리 날개스 형도, 부산에 있는 또 이하노스 형도, 또 우리 분당, 또 파주에 있는 우리 그때 율동여 선생님들, 그분들이 아니 대낮에 약을 잘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뭐 조원진 대표 앞에가 춤추고 그냥 당선시키려고, 예? 태극기 들고 울고 불며, 그 파주에 있는 분은요, 따님이 그 두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따님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같이 일본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 그 이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아니 그분이 노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원진 대표 선거 보름 기간 내려가가지고 밤낮 선거운동을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석방 서명대에서 가장 많이 서명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분이 노예 편하게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김무성이 같은 개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와 함께 공작해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이는요, 아주 뻔뻔하게 탄핵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먹긴 놈이 성질낸다고 아주, 이번에 이제 지난 11일 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만만치 않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뭐냐면 바로 영리를 건드린 파장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탄핵 무효를 외치고 대통령 석방을 외쳤던 조원진 대표. 조원진 대표가 그동안 2016년도 탄핵 전국 시절 12월 달에 국회 탄핵 소추 전국 시절에 조원진 대표가 탄핵 무효를 외쳤고 그런 건 다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자기한테 탄핵을 반대해달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다 하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다 했던 말들. 이 말이 이 JBC가 인터넷 신문 본지죠.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끝내고요. 하루 종일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정말 이 조원진 대표가 당시에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할 때 조원진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제가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샅샅이. 이 샅샅이 뒤져봤을 때, 가제는 개편이라고요. 혹시라도 까방송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이게 부합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제 의견을 다 빼고, 예를 들어 이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21, 또 이 YTN 또 있습니다. 그 외에 SBS에 보도됐던 또 기타 인터넷 매체에 보도됐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탄핵 전후에 막전 막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조원진 대표는 당시 2016년 11월 본격 탄핵 정국이 형성이 될 때부터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왔고, 또 탄핵이 통과된 후에도 거기서 당신들은 좌파의 역적거리를 했다라고 거기서 마구마구 이 김무성 등 이 소위 사탄파들을 공격했던 그 사실이 팩트체크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는 어떤 근거에 가지고 아주 뻔뻔스럽게 완전한 거짓말을 합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우리가 정치인들은 원래 거짓말을 묻고 산다지만요, 이쯤 된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팩트체크만 확인을 해보면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했다는 그 자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야 정말 치가 떨린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김무성이가 치매 걸린 거 아니냐, 김무성이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더니 완전 사탄파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소위 사탄 이 탄핵 무효를 외쳤던 자유우파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본인에게는 얼마만큼 까시고 또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를 콕 집어가지고 본인이 조원진 대표의 탄핵 무효는 새빨간 전부 거짓말이다.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뭡니까? 찾아와서 이거는 정신병자도 대단한 정신병자가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의 이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은요, 영리를 건드렸습니다. 영리를. 그래서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자유우파 많은 분들이 김무성이 이제 이번 주 되면 국회의원 끝장납니다. 20대 국회 파장합니다. 달려가가지고 매가지 끌어내겠다라는 분들부터 지금 김무성이가 마포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마포 사무실로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무성 제거 운동에 나서겠다는 분들 돼가지고요. 그 지금 부글부글이 지금 끌어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닌 지금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그러면요, 김무성은 하형식 당하더라도 한 수백 번 당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 탄핵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입장도 밝힐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해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요. 그런데 멀쩡한 조은진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조은진 대표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탄핵에 대한 반대하자고 했다는 말은 한 번도 새빨간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거는요. 이 사람 이거는 정말 모르는 이런 자가 소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그동안 육선 의원으로 이 나라를 그대로 보수파의 탈을 쓰고 있었으니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또 저런 이 사탄파의 숙주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막구 공천에 대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저런 자의 이 공천을 받고 국회에 들어간 자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이라고 봅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까방송 물고 늘어집니다. 아유, 막 힘드네요. 어제 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 김무성이나 이런 자들이 이제 떠드는 것은 기존의 언론에서는 이 김무성 발언들을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김무성 발언을 대서특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요. 뭐 조은진 대표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은진 대표가 전부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우파 유튜브들이 이 거구 유튜브로서 전부 다 시청률을 올리고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던 아주 소위 개새끼들이다라는 것들이 또 그들은 그대로 믿을 것이고요. 또 이제 태극기 우파들 뭐 선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이즈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기존의 언론들은 다 대스특필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반 국민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무성의 발언이 맞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김무성이 뿐만 아니라고요. 이 사탄파들은요. 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언론들이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반영해 주지 않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김무성이 등 일방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자꾸 이 왜곡적인 오인된 프레임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자유우파 쪽에 와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이 쟁점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론을 해야 되는데 반론이 안 실어준다는 거죠. 반론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 김무성이 등은요 이걸 노렸을 것입니다. 이걸 노려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을 칼로 푹 쑤시면요. 이들은 꼼짝없이 죽을 줄 알고 김무성이는 아마 그걸 건드린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자유우파 중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눈 뜨고 현안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탄핵에 대해서는 다 목소리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보수 유튜브들이 탄생한 것은 바로 탄핵 정국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때 기본의 DNA는요. 이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잘못됐고 무효가 돼야 된다는 그 입장이 다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 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는요. 설마
설마 자신의 그런 발언을 이 보수파, 소위 그가 말하는 이 돈벌이에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 극우 매체들이 과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팩트 체크를 할 것인가 라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착각을. 그렇잖아요. 안 해줄 거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야. 착각이 유문수입니다. 김무수이가 대가리가 나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뭐 기자 생활 졸로 했냐고요? 저 졸로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김무성이 발언 놓고 어제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조원진 대표가 진짜 그랬는가 안 했는가 라는 그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 팩트 체크를 이제 당시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모든 과정을 다 조원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다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원진 대표는 김무성에게 일가를 가했습니다. 당신 왜 탄핵을 앞장서느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탄핵을만 막은다 있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런 탄핵에 대해서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정권을 다 김무성이 주겠다. 라고까지. 그래서 제발 탄핵을 막아달라고 김무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총회뿐만 아니라요. 또 본회의장에 있어서 의원들의 발언은 다 메모가 됩니다. 이제 까방송은 이제 그거 다 공개할 겁니다. 그 취재 후속 취재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사탄파들은 국민을 속이는데 안달이 나 있습니까? 어쨌거나 김무성이는 설마 자기의 발언들이 팩트체크 당할까 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JBC가 인터넷 신문요, 물론 외양은 작습니다. 제가 JBC가 인터넷 신문을 2017년도 창간을 했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이 만든 게요, 바로 이걸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유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매체가 없을 것이다. 그 제대로 된 매체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여기에 뭐 제작 비용 되고 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운영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알리는 거는요, 다수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소수에게 진실을 알림으로써 그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들. 아침에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밤에 늦게 올린 기사가요, 거의 5,000명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기사를 봤더구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을 하고 이 기사 관련해 가지고 댓글에 어떤 그 조 대표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적은 경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육하 원칙에 맞게끔 빼도 박도 못하게끔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김무성의 발언들 자체, 아마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비시카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제하의 기사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 새빨간 거짓말이다. 팩트 체크 결과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김무성에 대한 분노가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여기 애분들요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좌파들 이 지금 현재 이 사탄파들이요.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죽이기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국회의원 이제 육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 그만두면요. 지난 내나 똑같아요. 백수입니다. 같은 백수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유튜브도 하고 작지만 인터넷 언론사 갖고 있고요. 또 개인 회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저건 뭡니까 저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본인의 말대로 그거 유튜브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해보세요. 그거 유튜브와 전쟁을 시작해보면요. 지금 그거 유튜브들이 그들 말로는 뭐 돈을 받아 먹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 그러면 유튜브들이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가 운영비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KBS 같은 쓰레기 방송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수신료가 KBS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국민 중에서는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유튜브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돈도 주고 국민들이 병신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삥 뜯기는 겁니까? 국민들이 어디 유튜브 방송이 하면서 방송하면서 이거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뺐습니까? 당연하게 유튜브 방송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의 대가에 대한 기부를 후원을 해주는 거는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유튜브라고 그러고 또 기존 언론 매체들. 지금 기존 언론 매체의 형태가요.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서 언론의 병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전통적인 신문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PC 모니터 신문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혁명들, 미디어의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 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정보가 이 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뉴스가 일로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사라져버려요. 인터넷 뉴스가 확산됩니다. 인터넷 뉴스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뉴스에 맞게끔 개발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유튜브가 지금 하나의 언론사의 대세가 됐습니다. 이 유튜브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기존 전통 언론들은요, 상당히 좀 이 독자들의 신뢰성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또 기존 유튜브들이 정확하게 물론 어떤 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유튜브들이 이 나름대로 진실과 이 알리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독자들을 유튜브가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이 언론 매체에서는 이 유튜브가 눈에 가시입니다. 눈에 가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유튜브를 건드려요. 유튜브 뭐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드는 언론이 바로 전통 매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는 일부에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게 있지만요. 이 자체는 합리적인 의심들, 우리 사회가 이해를 할 만한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취재에 충실했든 안 했든 간에 만약에 그 취재가 충실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받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혹은 어떤 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어떤 그 피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공격합니다. 그 유튜브를 공격하는 그 김무성이의 발언이 언론에서는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보도되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반론권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유튜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에 대해서 지금 역공을 펼치는 그런 형국인데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바로 이제는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제4차 미디어로 와 있습니다. 그 제4차 미디어가 바로 유튜브 플러스 이제 새로운 이 영상을 플랫폼을 두고 있는 매체들, 그리고 영상과 그리고 텍스트 기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매체 흐름이 지금 주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매체, 언론 매체에서도 유튜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유튜브를 해요. 그런 어떤 유튜브를 하지만 그 유튜브 독자들을 끄집어내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아마도 이 정통 매체에서는 이 보수파 유튜브들을 많이 공격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수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그 실마리, 혹시 김무성이가 보수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향후에 어떤 그 자신들의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튜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선제 공격을 김무성이가 자연스럽게 짐작하고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의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무성이의 이런 느닷없는 갑자기 발언은요, 이거는 결국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거린 거고,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임신강금, 오늘이 1141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또 탄핵 무효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에서는요, 사실 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조원진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아니 탄핵에 침묵을 했고, 또 탄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조하는 발언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제가 팩트 체크의 이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무성의 발언은 또 좋지만 제가 뭐 이 조원진 대표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의 대표입니다. 우리 공화당 전신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무효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민들 열기, 또 애국 시민들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애국심이 모여가지고 만든 정당이 바로 지금의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과 탄핵 무효화, 조원진 대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 강령에서 탄핵 무효를 없앴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이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당원이 될 것이고요. 또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조원진 대표도 더 이상 자유우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해서 지난 2016년 11월 달부터 본격 시작된 탄핵 정국에 관련돼 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요 한 번쯤 우리가 팩트 체크해보는 굉장히 저는 이 나름대로의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진 대표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뭐 미통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반조원진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요, 이 2016년부터 탄핵 정국이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침묵했거나 모른 척했거나 혹은 어떤 자처럼 낮에는 탄핵 무효를 외치고 저녁에는 사탄파들과 어울려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스몰 딜 혹은 빅 딜을 했던 그런 정황과
그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면요, 저한테 제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내일 조원진 대표 탄핵 찬성했다 해가지고요, 대서특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조원진 대표를 곁에서 지켜보고 또 탄핵 정국 때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뒤져봤는데요, 그런 얘기가 단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원진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 지지 발언 내지 침묵 내지 동조했다라는 그런 식의 매체 보도,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요,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이 제보에 대한 여러분들 상금도 드리겠습니다. 제보 상금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찾고 싶어요. 왜? 이제까지 자유우파 많은 일부에서는요, 조원진 대표가 탄핵과 함께 뭔지 모르게 이 탄핵에 대한 동조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묵시적 얘기들이, 또 김무성과 보이지 않는 한패였다라는 묵시적인 얘기가 상당히 이 무게 깔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 국회에서도 오늘 이제 국회 쪽을 한번 뒤져볼 겁니다. 제가 또 이제 당시에 몇몇 국회의원들 연락이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당시에 진짜 그랬니 한 번 더 팩트 체크 해볼 겁니다. 없어요. 김무성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정말 사자후를 토해내고 김무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달래보고 얼레보고 협박도 해보고 했던 사람이 조원진 대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요, 제가 비록 이제 뭐 짧은 시간의 팩트 체크지만 그 팩트 체크를 보면서 김무성이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들로 확인되는 순간 한편으로는 허탈하더라고요. 왜 허탈하냐면요, 이야,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탄파들이 자유파를 공격할 수 있을까? 이야, 대한민국의 자유파 탄핵무효를 외쳤던 국민들이 얼마만큼 김무성에게 삭살이 껍질로 보였으면 저렇게 조롱을 당할까? 이런 어떤 허탈감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주먹이 앞서는 시절 아니겠지만요, 과거 같았으면 몽둥이를 한 대 후드려 패고 싶은 심정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잘못됐던 것들을 그들은 마치 진실인 양 떠들고, 또 그것을 언론들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이들은 지금 현재 이 자신들이 가했던 사기 탄핵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 업무, 그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심각한 이 업무요, 심각한 국민을 향한 제3의 탄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요,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요,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좌파들이야, 혁명을 꿈꾸는 좌파들이야 보수 정권을 탄핵시키려 할 것이고, 또 보수 정권도 좌파 정권을 탄핵시켰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뭐 그렇게 될 수가 밖에 없다. 뭐 그런 좌우 극한 대립 속에서는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좌파들이 앞장서 가지고 좌파 노무현을 탄핵시킨 앞장을 썼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키려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사임을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자유보수파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막고 그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좋은 감정이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거라면요. 저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장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대통령을 자신의 어떤 발가락 때려서 여기는 그런 김무성이가 유승민 같은 행태들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대한민국의 역적 중에서 역적 행위를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들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총선을 끝나고 나서 더 뻔뻔스럽게 대갈바위를요 코브라처럼 도마뱀처럼 대갈바위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갈바위 내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고 무소희 형님 잘 봐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유승민 선생 잘 봐주십시오. 대가리 숙여야 되겠습니까? 대가리 숙여야 돼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하고는요 우리가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파들 쓰레기들과의 전쟁에서 1차 승리가 되어야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번에 김무성이 사태 이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겁니다. 아무리 탄핵무효를 외친들 지금 이 김무성이 같은 사탄파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자신들의 합리와 자신들의 거짓으로서 자신들의 방어막을 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배신자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탄핵 불법 사기 탄핵의 주동자 대한민국의 배신 역적자들을 먼저 이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번 사태에서 느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공화당이 김무성이 등을 오늘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주동자인 것은 세상이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또 탄핵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으며 또 불법 사기 탄핵 이후에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을 이끌면서 투쟁 또한 분명하게 이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조원진 대표에게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 자체는요. 단순히 조원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서 어떤 거짓반으로 자신의 역적과 자신의 어떤 사기 탄핵을 덮으려는 김무성이 이 자는 법적인 당연히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신 역적들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덮고 넘어가실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이 끝까지 심판하고 해야 된다는 게 김무성 발언이 던진 우리 현실에 놓인 준엄한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재미식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